강한 나라인데 지도자가 한 사람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뭐 세계의 정치, 경제, 사상, 과학 싹. 근데 미국은 영원히 1등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다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기여를 하잖아요. 세계의 모든 엘리트가 와서 다 미국 사람이 돼주는 겁니다. 미국은 국민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미국 노벨상 받는 사람 중에서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다 외국에서 와서 미국 시민 된 사람들이 노벨상 받아주는 거지. 저는 이 나라는 영원히 1등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는 언젠가 생겼어요. by itself. 영국, 프랑스, 독일 언젠가 생긴 나라입니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사람에서 만든 나라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는 독일이고 영국이고 그랬지만 우리 손자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국가 구성 방식이 원천적으로 틀리는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 18살짜리 검사 나왔는데 그가 미국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 전 세계의 탑이 모여서 이 나라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도자만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경우에 1등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죠. 저 후세인 저렇게 죽였죠. 나중에는 이제 후세인은 그냥 가서 죽였죠. 그리고 말이죠. 미국이 아까 말한 그 저승사자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일본에. 근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해야 되는데 미국은 쟤를 잡으려면 언제 잡을까? 군인들하고 있을 때 잡는 겁니다. 저 친구가 음악회에 있을 때는 못 죽여요. 왜? 악기 다루는 사람들 죽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만약의 경우 오늘로 끝이다 그러려면 미사일 앞에 있을 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국방보고서 나오고 저승사자를 일본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한 달도 안 됐을 때 도발을 할 때 이 짓을 한 겁니다. 딸을 데리고 나가서 손붙잡고 가서 미사일을 쓴 거예요. 그 사진 하나 볼까요? 미사일 잡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나는 정치학자들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보는데 기자들도 그렇고 후계자래, 후계자. 여러분, 후계자는 2인자라는 뜻이죠. 2인자는 1인자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수십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위기가 되면 부통령하고 대통령은 몇십 킬로 떨어져요. 한꺼번에 죽으면 안 되니까. 같이 서 있다는 거는 한꺼번에 죽겠다는 소리인데 만약의 경우 왜 2인자를 서로 붙잡고 다니까 2인자가 아니고 인질입니다. 미국은 문명국가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적국하고 전쟁을 할 때 어린이, 여자, 노인 죽이잖아요. 난 저놈이 자기 딸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 인질로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전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맞아. 저거 9살, 그때 이 사진 찍을 때는 만 9살이에요. 10살이 되기 전입니다. 만 9살짜리를 어떻게 후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도 안 된 애를. 지금 북한이 이런 그 상상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 10살짜리 애를 이거 미국은 차마 못 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4년차 때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한 연설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미사일로 35cm의 관역을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35cm 이만큼이죠. 김정은이 뚱뚱하기 때문에 한 50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얘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을 거예요. 아마도 12월 연말에 남한을 평정하겠다. 평정해버려 저거. 이제 전쟁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러니? 봐주세요가 아니라 뭐 해. 한번 하자고. 전쟁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킨다. 전쟁은 지킨다가 아니에요. 전쟁은 한다. 평화를 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화를 지킨다. 전쟁과 평화는 하나는 목표고 하나는 수단입니다. 전쟁은 수단이고 평화는 목표입니다. 그럴 때는 그 얼치기 정치가들이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라고 국민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총사령관은 최악의 경우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명받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전쟁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나는 궁극적으로 전쟁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전쟁 그건 절대로 안 되죠라는 사람이 이제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왜 우리가 삼국통일한 김유신을 존경해? 김유신을 왜 존경합니까?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뤘다고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평화적으로 통일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율배반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수단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은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 찬성 반대. 80% 찬성입니다. 유럽은 20%래요. 그 질문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0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북한한테 찌는 거지. 한 놈은 전쟁할 수 있다고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니까. 전쟁할 수 있다는 놈한테 아무리 센 놈이라도 죽어도 안 하는 놈이 지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저는 서서히 깨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김일성이가 한 말이 말이죠. 우리는 평화가 우리나라 신문에 이제 다시 위기의 시대가 왔다. 다시가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전쟁 상태가 아닌 적이 없었던 나라인데 김정은이가 다시 전쟁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다. 큰일 났다라고 우리나라 모든 신문들이 쓰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1971년에 처음으로 남한하고 남북대화를 합니다. 남북대화를 처음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남한에 왔던 그 북한 자기 부하들이 워크힐 와가지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뭐 캉캉 추는 거 보고 서울시내 야경 보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기 남조선 잘 살고 있네. 보니까 우리가 거진 줄 알았더니 그 가서 풀이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와가지고 우리에서 오는 통일하면서 북한 사람들 다 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것들이 정신이 다 나갔구만 하고서 불을 그 교훈 주는 겁니다. 남조선 가니까 잘 살고 있지? 근데 얘네들 마음이 전부 다 녹았지? 걱정하지 마. 날 잡아서 다 뺏으면 우리 거가 되는 거야, 그게.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날 잡아서 뺏으면 그게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말이야, 남한하고 평안이 뭐니 운운하는 거 전부 다 미군을 몰아내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근데 그걸 한시라도 까먹으면 안 돼. 언제 평화가 오는 줄 알아? 우리가 남조선을 통일하는 날, 그때 평화가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 평화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몇십 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국제정책 책에 보면 안 나오는 얘기가 대한민국 국제정치를 30년을 지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남조선을 해방하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그때까지 동무들 정신 차리고 잘해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이번에 우리 그 국방장관이 그 괜찮은 사람이에요. 신원식 장군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사단장 할 때 자기 그 방에다가 바닥에다가 김정일이 사진을 놓고서 군악관을 밟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그 얘기죠.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했는데 금년이 청룡회입니다. 청룡회 첫날 청룡부대를 방문해서 그 청룡부대에 거기에 써 있는 구호가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즉각 강력하게. 이건 말이죠. 박근혜 때도 했습니다. 장군들한테 먼저 쏘세요. 그리고 보고 나중에 하세요. 먼저 쏘고 먼저 알아서 처리하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박정희 때도 물어봤습니다. 박정희 때 말이죠. 간첩이 한 줄로 와요. 그러면 이등병이 손대장님 저거 쏠까요? 야 잠깐 기다려봐 임마. 중대장한테 물어봐야 돼. 중대장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약간 기다려봐. 대대장은 연대장한테 물어본다면서 없어졌어요. 쏠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쏴버립니다. 쏴버려. 바로 이렇게 그 전략이 바뀌면은 그 힘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얘기 한마디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까지 된 한미 전쟁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 지금 과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핵이 없는 나라가 핵 있는 나라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정밀 무기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는 킬체인이라는 죽음의 체인이라는 뜻이에요. 북한이 전쟁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가서 때려버리는 방법인데 그거가 금년 봄 중에 완성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미국하고 함께해서 완성할 거다. 그리고 그 킬체인 전략에는
너가 공격할 것 같아 보일 때 먼저 때릴 수 있어라는 선제 공격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말하면 launch on warning. 경고, 저쪽에서 경고를 줄 때 우리는 쏴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금년봄까지 완성시키겠다. 이것이 확실하게 완성되면 북한의 핵무기는 뭐 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핵은 좀 무섭게 봐야지. 물론 이제 핵은 무섭죠. 그렇지만은 핵무기 그 자체는 많은 사람이 우리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서울, 강남에 핵이 떨어지면 북한이 어떻게 몇 명 죽느냐. 그거는 사실은 엉터리 얘기입니다. 북한이 서울을 초토화시킨 서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북한은 남한을 그대로 날걸어 먹어야 됩니다. 핵으로 다 죽인다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핵을 왜 만드느냐? 남한, 너 죽을래? 항복해. 근데 지금 북한은 남한을 죽일 수 있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드느냐? 미국이 그러거든요. 너 남한 죽이면 너도 죽어. 남한 죽으면 너도 더 먼저 죽어. 그래서 북한은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드는 겁니다. 미국 도시 10개 부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부시면 됩니다. 북한이 LA를 100%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날, 그날 북한이 그럴 거예요. 미국, 야 난 남한하고 통일하고 싶은데 말로는 데서 전쟁할 거야. 그래서 너 도와줄 거지? 제발 도와주지 마. 우리 일이니까. 근데 네가 도와주면 우리가 지겠지, 북한이.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그냥 안 앉아. LA를 죽이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미국, 너 서울하고 LA를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지? 그래서 미국까지 오는 걸 죽어라 만드는 겁니다, 북한이. 북한이 미쳤다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요. 북한이 미국까지 오는 핵을 만들려는 이유는 미국하고는 안 싸우려고. 미국은 어느 날 LA가 100% 죽는 것이 확신되면 한국을 도와주기가 전체 힘들어집니다. 이게 아무리 소중해도 내가 LA랑 바꿔 이거를 그날이 왔을 때 미국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미국은 개입을 못하는 날이 되면 북한 그러겠죠. 어떻게 할 거야? 네가 탱크하고 비행기는 좋지만 난 핵이 있잖아. 항복하라고. 북한의 핵전력입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든다고 또 우리나라 학자들 얘기하고 신문들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미군하고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김정일의 말을 들리면 주도적으로 민족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북한의 핵전략이죠.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자. 예, 제가 이제 국내 정치를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하도 우리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4월 10일 날 선거인데 지금 누가 이기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건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아니 선수가 안 정해졌는데 누가 이길지는 어떻게 알아요? 서울 강남에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강남에 야당이 된다 여당이 된다 얘기합니까? 지금 나오는 어떤 유튜브도 다 그건 뻥입니다. 아니 후보가 없는데 어떻게 서대문갑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거기 여당이 일 거냐 야당이 일 거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보를 잘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동훈이도 나타나고 뭐도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된 이후에 어떤 선거에서도 대통령 소속 정당이 진정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다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한 번, 두 번 진 적이 있어요. 그 두 번 진 적이 김대중 때 한 번, 김대중 때 졌는데, 김대중 때 열린우리당이 143석, 한나라당이 115석, 민주노동당이 17석 해가지고 좌파를 합치니까 한나라당보다 몇 명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천년민주당이 115인데 그거는 79에서 110으로 늘은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가 됐을 때 범우파가 범죄파보다 좀 많아서 김대중이는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지난번 앞대 국회보다는 무려 수십 명이 늘어서 그래서 김대중도 자기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당하고 야당 사이에서 대통령 정당이 한 번 진 거가 박근혜 때입니다. 박근혜 때 한두 살로 졌는데 그때는 박근혜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래요. 박근혜가 공천 안 되다가 몇 명이 튀어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그날도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은 다시 이쪽이 여당이 되고 국회의원이 여당이 되고 그러면 탄핵당했을 거예요. 그 옹리를 부리면서 나가는 필요 없어.
그래서 국회의장을 야당한테 주고 탄핵당할 때 또 반대표 나오고, 여당이 선거에서 진짜 한 번도 없다라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보는데, 우리가 공천을 좀 제대로 하고 잘하면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적어도 160대 140으로 이기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 해봐야 알죠. 근데 공천이 개판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면은 대통령 정당이 우리나라 선거에서 진 적이 없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이제 시간 몇 분 지났는데 시계를 찾는데 시계가 어디가 이렇게 보이지가 않네. 네, 대한민국, 저는 말이죠, 너는 되게 낙관적으로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낙관 비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 문재인하고 박근혜랑 붙었을 때 문재인이가 되면은 우리 와이프랑 우리 미국 가자 그랬습니다. 애들도 미국에 있는데 지식인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게 한 번도 피곤하지 않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제 가야 되겠다면서. 근데 박근혜가 이거 5년 연장됐는데 탄핵당하더라고요. 이야, 이것도 뭐야. 내가 지난 5년은 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굴뚝같이 쏟았습니다. 대통령 그 당선, 그 문재인이가 당선돼가지고 취임한 날이 수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주 토요일 날 유튜브 1회를 찍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는 내 싸울 도구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유튜브하고 대통령이 우리 편 된다면 뭐 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하지 않고 뭐 한 달에 한 개도 하고 그러는데,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싸웠는데, 딱 문재인 된 다음에 여기는 두 친구들, 한 사람이 이강호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하던 내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들입니다. 황성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천재예요. 얼마 전에 너 뭐하냐 그랬더니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온 친구인데, 이 둘하고 나랑 모여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되겠냐, 대한민국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선배님. 근데 내가 정말 끝나냐? 너네들이 운동권 출신이고 걔네들을 잘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긴 그런데, 나는 안 끝날 것 같아. 그래도 이 나라가 죽을 것 같진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이 중에 그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하던 이강호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선배님, 우리나라 운동권을 너무 약하게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광주에 북한이 왔다는 얘기하면 화내요. 그는 우리나라 운동권을 우습게 보는 얘기다. 북한이 안 넣어줘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끝났다고 그래서 정말 좌절했습니다. 저는 뭐 서울대학교 운동권의 총수들이 이제 5년 이내에 끝납니다. 5년 이내에 끝나는데 문재인 정부가 5년 이내에 끝내겠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조치 취하려고 그랬던 것이 1.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2. 남북한 그 선언, 남북한이 이제 통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 한미동맹 해체, 그건 이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평화협정 체결, 그거 안 되면 전시작전권이라도 가져오는 거. 이 5개, 이 5개를 전광석화처럼 해버릴 거야. 정권 바꾸면.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못한 이유가 박근혜 국회의원이 더 많았으니까 그동안에.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의원 4년 전 4월 15일 날 180석을 이겼는데, 그리고 대통령 한 2년 몇 개를 더 했죠.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국가보안법 그대로 있습니다. 주한미군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종전선언 못했습니다. 평화협정 못 맺었습니다. 남북한 선언, 연합선언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국회의원 180명 가지고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거를 역설적으로 대입하면은 뭐 너는 너무 낙관적이야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중심을 지키고 있는 한 300대 빵이 되지 않는 한 나는 대한민국, 근데 저 친구들한테 나는 한국이 그래도 살아남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때 말한 얘기 핵심, 미국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되도록 놔둘 것 같니? 미국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6.25 때는
미국이 한국 도와준 이유가 얘가 중요해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보니까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엑시스9 큰 겁니다. 미국의 방위선은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한국은 먹어도 돼가 아니라 일본 건드리면 너 죽어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어느 세계의 외교 정책이 너 이거 가져가도 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건드리면 안 되라고 해갖고 일본하고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방위선을 건데 한국이 이거 바꿨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 나니까 와서 도와주러 왔단 말이죠. 도와주러 온 이유는 미국이 한국이 너무나도 소중해서가 아니라 원칙, 쏘는 놈들이 저렇게 개파치도록 미국이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야라는 원칙에서 와서 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루먼 대통령이 고마운 것이죠. 이익대로 하지 않고 국가의 자유국가로서 이거 쏘는 놈들이 저러는 걸 막겠다. 그래서 와서 싸웠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미국이 생각할 때 원리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일본 공산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대만 저절로 나가는 거고 태평양을 중국이 먹는데 그거를 미국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네 민주 선거 한번 해봐라. 니네 공산주의 되려면 돼.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이 그렇게 엉성한 나라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세력, 기독교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얘네들한테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지난번 3월 9일날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강호가 전화 걸어가지고 날 것처럼 기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망하지 않았네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면은 저 아는 사람이 교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싸우세요. 나처럼 허약한 사람 보고 자꾸 떠들고 말이야 피곤한 얘기 하라고 그러지 뭐 당신도 싸우라고 나가서 태극기 부대 할 때 나오고 거기 나오시면 돈 보내주고 국민들이 그래도 부지런히 싸워가지고 아무튼 대한민국이 죽지 않고 살아났죠. 우리나라가 좌우 대결이 세계에서 아주 제일 센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우 대결이 세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 불만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지무지하게 평등지향적이에요. 미국 사람은 부자를 인정합니다. 부자를 인정해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인정합니다. 저 사람 부자라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화나요. 그래서 핑계는 기름 한 모금도 없는데 저런 부자를 왜 타라고 또 그럽니다. 무슨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없겠어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한국은 그 좌파가 유난히 많은데 역사적으로도 우리 국민들 여기 계신 분들의 40%는 노예 출신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저는 아마도 노비 출신일 것 같아요. 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난 그 사람이 전교조 선생님들은 전혀 없는 선생인데 애들한테 말이죠 매일 그 명찰 다 있었잖아요. 어디시야? 예, 독수이십니다. 이순신 후예구만. 너는 어디 계십니다. 신라 동서남 후손이네.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전주이씨 그러면 뭐 양녕대고 메태손이야 뭐라고. 저는 안성이시라서 나한테 너는 어디시냐라고 물어보고 덜덜 떨었습니다. 왜? 나는 쌍놈이니까. 전부 다 귀족인데 다 전주시고 다 왕인데 나는 안성이시래가지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족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는 쌍놈인지 뭔지 뭐 쌍놈일 거예요.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 노비가 40%였습니다. 노는 남자 노예, 비는 여자 노예예요. 우리나라 노비는 얼마만큼 인권이 있었느냐?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의 흑인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인이 죽이잖아요. 살인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장정, 튼튼한 노예 하나하고 말 한마디하고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이 재산 물려줄 때 남자 노예 하나하고 말 한마디나 같이 치는 거예요. 여자는 말보다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예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용훈 교수예요. 이용훈 교수가 미국의 노예 제도가 많이 연구돼 있으니까 와서
미국 교수랑 얘기하다가 우리나라는 나라 일본한테 뺏길 그 무렵에 40%가 노예였다 그랬더니 그러냐 너네 나라도 노예가 많았구나 그러면서 너희 나라 노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래요. 노예의 오리진은 그 사회의 범법자입니다. 근데 범법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노예는 옛날 말로 엔진입니다. 노예는 옛날 말로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더라. 그런데 그 엔진이 범법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남자 여자가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 사회는 어느 나라나 있었는데 전부 다 외국의 남자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학자가 우리나라 그 이영훈 교수한테 너희 나라 노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노예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됐느냐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요새 우리나라에 이런 학문이 유행해가지고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예를 가장 압도적으로 확 불린 왕이 세종대왕입니다. 노예가 필요한데 양반들이 노예가 많아야지 뭐 농사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 노예를 확 늘릴 방법이 뭔가 엄마 아빠 한쪽이 노예면 노예다라는 법이 그때 생깁니다. 엄마 아빠 한쪽이 노예면 밑에 있는 다 노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예가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영조 때까지 그걸 없앤 사람이 영조예요. 그래서 그 이영훈 교수님은 자기는 솔직히 세종보다는 영조를 더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그래서 역사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해방된 다음에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전부 공부 죽어라 하는 겁니다. 인류대학 가야 돼요. 그래서 평등주의가 이렇게 막 생기고 동시에 엘리트주의가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건데 그놈이 막 충돌하면서 다이내믹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평등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는데 나는 서울법대를 가고야 말아야 돼. 나는 연대의대를 졸업하고 말아야 돼. 근데 죽어도 건 가야 돼. 이게 그냥 그러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전부 자기 아이들이 다 영재예요. 영재. 자기 아이가 영재가 아닌 어머니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또 그놈들이 18살 되면 영재가 갈 대학은 다 가나요? 극히 일부만이 영재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재인데도 영재학교를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사회주의자하고 자유주의자의 첫 번째 차이점. 사회주의자는 자기의 현상을 사회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과외를 좀 더 시켰으면 내가 저도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지금 훨씬 더 잘 살 텐데 라고 하면 일단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잠을 좀 덜 자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무 친구들 놀러 다니고 그러느라고 그러면 이건 자유주의합니다. 근데 소셜리스트가 되는 거는 뭐냐? 나의 이 문제는 사회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믿으면 사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나의 문제, 골프 치는 요새는 골프 다 치지만 옛날에 골프 아주 부자 운동인데 골프 치면서 부자 욕을 해요. 너는 부자에 안 들어갔니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부자는 이병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하나님이 다 너나 먹으라고 그랬다고 사도행전은 너나 먹으라고 돼 있는데 네 거를 나눠주라고 돼 있습니다. 네 거를. 근데 사회주의자는 남의 것을 뺏어주는 거로 칩니다. 그게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네 거를 놀아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자 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도 막 이상해. 제가 그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예수가 혁명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는 사회혁명을 위해서 왔고 예수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구에서 태어났다. 난 어렸을 때 그게 그럴듯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고 거기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공부하다가 이거 아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됐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지금 너무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처럼 부자가 된 사람은 나도 저거 부자 되고 싶다.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국민을 개조해야 되죠. 제가 우리나라의 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결정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결정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미국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는 것을 두고 볼 나라 같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을 세 마디로 표시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인벤터. 와, 발명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걸 다 발명합니다.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한 것도 발명하느라고 애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발명품 중에 1등은 데모크라시입니다.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 지구에.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는, 지구 역사에서 왕 없는 나라는 미국 한 나라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공작, 백작, 후작, 남작이 없는, 즉 귀족이 없는 첫 번째 나라도 미국입니다. 근데 200년 지나다 보니까 귀족이 생겼어요. 워싱턴에. 워싱턴에 귀족이 생겼는데 그 귀족이 누구냐? 상원의원, 하원의원, 보좌관들, 로비스트들, 변호사들, 기자들. 그래서 저거를 트럼프가 저거 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짜 귀족들. 저거를 드러내야지 다시 아메리칸 리퍼블릭이 살아나는 거야 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말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외세의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해결될 문제가 없어요. 왜? 남한 더하기 북한은 중국, 일본보다 약하니까 우리나라를 옆에서 통일이냐 평화냐를 관심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인데 우리 민족끼리 남북한 힘을 합쳐서 일본, 중국의 힘을 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찬성하는 외세와 함께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찬성하는 외세와 함께, 그게 자유국가들과 함께, 미국과 함께 이번에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이 지도자가 자주 쓰지만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너무 싫어요. 나는 네 통일이 싫어를 언제 증명했습니까? 6.25 때 130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북한군, 중국군 40만 명 죽었죠. 40만 명 집에 못 갔습니다. 죽어서. 우리는 너희 통일을 이렇게 반대하는 거야. 보여줬잖아요. 미국이 그때 통일을 시켜주려고 전쟁하다가, 아, 이거 통일하는데 손바닥에 피 묻는구나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7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놈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이 나라가 만약 통일이 되면 미국 때문에 되는 겁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정학적으로 권력 정치적으로 반대합니다. 한반도에 큰 나라 생기는 게 싫어요. 일본도 한반도에 큰 나라 생기는 게 싫습니다. 지정학으로 망치라고 그랬죠.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한국이. 일본은 자기를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죠. 칼이 쪼개져 있고 망치가 부러져 있는 상태를 일본과 중국을 선호합니다. 근데 그 일본을 우리 편으로 지금 돌려놓은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 그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지정학적으로, 권력 정치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에 한반도 통일을 시켜줄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져가지고 미국 보고 자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미국이 중국을 손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적수가 아닙니다. 적수. 미국의 적이에요, 북한은. 근데 적수는 아니에요. 왜요? 국력이 5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놈이 너무 골치 아프고 말 안 들어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미국이 한반도 통일로 보는 겁니다. 한반도가 자유 통일되면 북한 문제가 해결되고 중국 문제가 해결된다. 왜? 중국이 네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라고 그랬는데 그 망치를 미국이 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 몇십 년 만에 이거 통일시켜야 되겠다 쪽으로 가고 있고, 웬디 셔먼이라는 미국의 국방 차관하는 그 여자가 북한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만이 북한 통일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데, 미국이 북한 때문에 짜증나고 있고 중국 때문에 짜증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헤매고 시작하고 있고 북한도 헤매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헤매는 건 우리 통일에 아주 좋은 건데, 그때 북한을 살려주자는 조건이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미국 학자들이 그래요. 야, 너 몇십 년 전부터 남한이 이긴다고 그랬는데 북한이 왜 아직 살아있니? 니네가 북한 살려줬잖아.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잖아. 예, 저는 북한이 한번 죽을 뻔한 것이 94년이라고 봅니다. 클린턴이 김영삼한테 저거 죽여줄까? 가서 한번 때릴까? 절대 안 돼, 절대. 야, 참 그런, 절대 안 돼. 한반도 전쟁은 절대 안 돼. 그래서 북한을 때리지 않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때가 찬스라는 건 뭐냐면 그때 중국은 크기 전이고 북한은 100만 명 굶어 죽은 해예요. 소련 망하고. 그때 미국이 때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때 북풍론 주자가 된 장관도 있었죠. 근데 그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습니다.